오늘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은 잘 못하더라도 언어의 탤런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했었는데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답신리에 있는 집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 끝방에 새에 들어 살던 한 아주 깜찍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는 다른 데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삿짐을 나르는 게 정말로 좋은 이삿짐 나르는 그 방법이 리어커,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새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리어커를 에다가 짐을 싣고 저는 거기에 이제 가니까는 정종에 들어있는 정종병에 들어있는 그 기름병을 하나 들고서는 달랑달랑 리어커 뒤로 이렇게 그 애하고 같이 이렇게 쫓아갔는데 거기서 놀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냈다 싶어가지고 여학생한테 집에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간대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오는데 올 때 제가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고 왔어요. 왜냐면 리아카만 쫓아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혼자 가는데 아무리 가도 제가 왔던 길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뭐 이쪽으로도 뛰고 저쪽으로 뛰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길이 안 나와가지고서 막 울면서 근데 나이가 국민학교 2학년이니까 한 뭐 8살이나 7살이나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아주 어렸을 텐데. 그래서 막 뛰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때가 여름방학 때세요. 그 동네에 이제는 더위를 식히려고 길 언덕 옆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거기 바람이 많이 부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위를 식히는데 내가 울면서 막 뛰어다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그때도 뭐 지난주에 임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문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울고 뛰어다니다 보면은 문둥이가 길을 잃어내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잡아다가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울음을 딱 그치고 뛰던 거를 갖다가 이제 스톱하고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집을 찾아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다녀도 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리어커 자국을 쫓아서 왔으니까 리어커 바퀴 자국을 쫓아가면은 집이 나오지. 뭐 이쪽 집이 나오든 우리 집이 나오든 이사 갔던 집이 나오든 그게 나올 게 아니냐. 그때만 해도 리어커가 굉장히 소중했던 귀한 물건이었었어요. 그렇게 도로에 비포정 도로니까 거기에 이렇게 자국이 남는데 리어커 자국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던 대한제분이라는 그 빌딩이 그때는 정말 서울에도 이렇게 큰 빌딩이 별로 없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한제분이라는 그 빌딩 위에는 이렇게 원추 같은 여기 보면은 요 원추 같은 저기가 있죠. 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피레칭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높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것만 보고서는 이제는 이
거기에 저기 뭐야 냇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이 청계천이었던 것 같아요. 예. 냇가를 그냥 이 다리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보고서는 물에 빠져가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헤엄치고 가고 또 풀섭으로 이렇게 그냥 막 뛰어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 대한제분 빌딩만 보고서는 이렇게 제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저희 집에를 찾아갔는데요. 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도 지난주 인세봉 장로님처럼 방향이 틀리면은 이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대 이게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올 때 오른쪽으로 돌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찾으니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여정에서도 우리가 이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길을 헤매고 이렇게 혼란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온 발자취를 알아봐야 된다.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리어커 그 자국 두 개가 나란히 난 그 리어커 바퀴 자국을 쫓아가 가지고 아마 그렇게 찾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 자취를 뒤돌아서 자세히 살피고 잘못 왔으면은 잘못 온 것을 깨닫고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심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는 제 경험원에서는 내 집 가까이에 있던 대한제분의 원추탑 표적 표대처럼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는 표대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면 주위에 무슨 장애물이 있든지 또 깊은 냇가가 있어서 빠지든지 헤엄쳐서 건너고 풀숲 돌멩이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렇게 정말로 달려가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하늘나라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가 하늘나라가 아니죠.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는 하늘나라로 안내하는 그러한 표대입니다. 오늘은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어느 위치에까지 와 있는지 그 증거, 그 표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에너지라는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탁자라든가 공기라든가 이 우주에는 삼라만상이 다 에너지라는 재료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고 예배를 보고 노래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한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광합성으로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한다는 것은 저기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런 것으로 변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이 식물이 만든 화학 에너지인 음식물을 먹고 또 여러 다른 그러한 에너지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 에너지인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로 변해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음성 에너지로도 바뀌고 또 여기 올 때 걸어오는 운동 에너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에 사는데 하는 행동. 예. 뭐 하여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화학 에너지 음식물로부터 바뀐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에너지를 얻고 변환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수고해서 일을 하고 이 돈을 법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를 사고 파는 각종 에너지 양을 정하는 척도예요. 예. 거리를 재는 척도, 거리량을 재는 척도가 뭐예요? 메다지요. 메타, 기본이 센티메타, 킬로미터, 그 1000개씩 이렇게 가면서, 예, 그게 거리를 재는 척도예요. 예. 그리고 무게를 재는 척도는 뭡니까? 그래요. 예. 그 에너지를 재는 척도, 에너지 변환한 그 척도가 바로 돈이에요, 돈. 예. 우리가 돈을 벌기,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그만한 에너지를, 이 에너지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돈이죠. 예, 우리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뭐를 삽니까? 우리 음식을 삽니다. 음식은 에너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물리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에너지의 단위 척도가 돈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수고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발전기 등 고비용, 고노동, 고준위 공해 배출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에너지를 얻어왔어요. 예. 시간이 좀 있어서 뭐 중간에 뭐 다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인슈타인이 빛의 본질이 뭔가 빛을 연구하다가 뭐를 발견을 하게 돼요? 실사님 잘 아시죠? 네, 상대성 이론을,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견합니다.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약 수식으로 방정식으로 전개를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E 이퀄로 mc 자승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 E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 에너지는 바로 질량 곱하기 체 속도의 자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학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서야 우리들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살 수 있도록 에너지는 태양의 그 나이가 한 저기 50억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50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50억 년 동안 타고 나도 여태까지 꺼지질 않고 이렇게 타는데, 그게 과학자들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이퀄 MC 자승이라는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보고 그 뜻을 알고서는 태양이 그 질량이 줄어가면서 변환해가지고 이 많은 에너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지구에다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태양에서 오는 빛에너지, 열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과학자들이 이런 물리학 진리를 발견해서 좋은 데만 쓰면 되는데, 어디다가 제일 먼저 써요? 사람을 죽이는데 제일 먼저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구상에서 이용해서 만드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예.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원자폭탄, 이건 원자폭탄은 핵이 나눠질 때, 분열할 때 나오는 그 쬐끄만 질량 결손이 있습니다. 작아지는데 그게 그러한 모든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열할 때보다 핵이 합쳐질 때, 그때 질량 결손, 질량이 없어지는 게 분열할 때보다 1000배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핵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는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의 1000배 이상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또 폭탄을 만들어서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터뜨려 보니까 그 폭발력이 얼마나 크면 섬 하나를 그냥 이 바다에 있는 거 날려버릴 정도.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착한 그 핵 과학자, 1958년에 소련 핵과학자인 이고르 타민, 그리고 또 안드레이 샤카로프, 이 사람이 핵융합 에너지를 인류의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은 지구에다가 인공 태양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핵융합 장치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국에서는 뭐예요? K-스타. 한국의 태양이라고 그래가지고 K-스타라고 이렇게 불린다. 여기 K-스타라고 보이죠? 근데 이 핵융합 장치가 대한민국이 제일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해가지고 EU,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합작해가지고 핵융합로, 이름이 이터라고 합니다. 이 핵융합로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서는 프랑스에다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장치입니다. 이터.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놀고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핵융합 장치는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공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소가 합해가지고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물이 되는 게 아니고 헬륨이 됩니다. 제가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는 그냥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그리고 재료가 어디에 있느냐? 바다의 물이 3분의 1이 이게 재료예요. 예.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핵융합로가 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인류는 정말로 에너지 때문에 고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핵 물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올 때 이 핵융합, 그러니까는 핵융합 공학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UCLA를 왔습니다. 그때 UCLA가 몇 안 되는 핵융합로가 있는 그러한 대학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가가지고 한 1개월 제가 공부를 했나요? 그런 다음에 제 지도 교수는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알렌에게 이 핵융합로가 이게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교수님 기대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뭐 50년이 되면은 될까 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다가는 그때 우리 딸을 나가지고 왔는데 딸하고 마누라 거기서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중단을 하고 전자공학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예. 근데 이 핵융합로가 이거 토카막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토카막 핵융합 장치가 눈 에너지량과 거기서 우리가 뽑아낸 나온 에너지 양이 이코르가 될 때 그거를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빼내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빼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50년 후랍니다. 근데 제가 1979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46년인가요? 5년인가? 예? 47년이 되죠, 47년.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물어보면은 뭐 20년 내에 될까? 뭐 30년 내에 될까? 뭐 이래구들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다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금방 몇 년, 10년 안에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인간의 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뇌가 있어요? 예,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걸 뭐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 동안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단 며칠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기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조치, 창세기 3장 17절 거기 보면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조치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러한 수요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기대를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아, 이게 CES 쇼,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콘슈머 일렉트로닉 쇼, 거기에서 이게 다 선보인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을 가진 초기 단계예요, 지금 이게. 예. 이 로봇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예, 음식도 만들고요, 청소도 하고요, 다리미질도 하고, 뭐 휴지로 닦고, 뭐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소파가 온 거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고 또 물도 주고요. 예. 아빠와 어린이들이 같이 놀고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이게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런 로봇이고, 요거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로봇입니다. 이게 운전기사도 해주고 또 오더도 해줍니다. 먹고 싶으면은 골프도 쳐주고요. 경호원도 해주고, 예, 또 친구도 해주고 경호원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늙으면 이게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도움을 주고요. 가는 데까지 같이 바라다 주고, 농사도 짓고, 이 세공도 이렇게 합니다. 버스 운전도 이렇게 해주고요. 사실 자율 운행차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로봇 하면은 가사도 하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가자 하면은 운전도 그냥 해주니까. 그리고 그 동해 업무도 이렇게 봐주고. 수술도 합니다. 또 현대가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을 만든 첫 번째 이유가, 이 공장에 투입해 가지고 사람을 인부들을 하나도 없이 하려고 이렇게 이 저기를 아틀라스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주 먼 날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소리가 안 나오죠? 이 로봇에게는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 구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학습을 시키는데, 가령 공장에서 학습을 시키려면 사람도 일하고 빠지고 밤에밖에 못 시키잖아. 그렇죠. 근데 그 공장을 똑같이 만들어 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Cosmos can generate tokens in real time, bringing the power of foresight and multiverse simulation to AI models, generating 공장을 10,000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 Working with the world's developer ecosystem, NVIDIA is helping advance the next wave of physical AI.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가상의 몸을 만들어서 빠르게 하는. 무슨 얘기하면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현실 세계에서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운전하면서 뭐 다른 것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전하면은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냥 지나쳐 버려요. 얘기하다 보면은. 예. 그런데 여자들은 확실히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봇은 말이에요. 자기 인간들로 말하자면 뇌죠. 예. 메모리 프로세서를 수만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만 개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한 그것은 절대로 잃어먹지를 않아요. 예. 인간은 보고 나서 쬐끔대로면 어떻게 생겼더라? 그렇죠? 예. 근데 이 인공지능은 AGI는 한 번 한 거는 절대로 잃어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정말로 뭐 인간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억 원이 든다고 그래요. 하나 자식을. 예. 근데 AI는 학습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한꺼번에 10,000개의 로봇이 있으면은 10,000개에다가 한 번에 다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로봇하고는 그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AGI, AI 이거 뭐가 다르냐면은 좀 더 AGI도 AI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AI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발달한 단계를 갖다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해가지고 AG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I보다 더 좀 상위 단계에 있는 인텔리전스 AI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달하는 그 단계를 갖다가 1단계에서 맨 밑에 1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잘 보십니까? 네. 그 1단계는 이거는 학습을 인간이 시켜준 대로밖에 대답을 못하고 일을 못해요. 네. 요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 제미나이, 요거는 학습을 인간이 거기다가 시켜준 그 데이터에 따라서만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는 발달을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입시켜준 학습시켜준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요. 예. 그리고 박사 논문 주제를 이렇게 딱 주면은 자기 정보 또 인터넷 서치 등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문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 연구를 해 가지고 답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단계가 추론가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전문가들이. 그 다음 단계가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를 우리말로 우리들 뭐를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보험을 들 때 보험 에이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세금 보고할 때 우리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개 세무사한테 다 가지고 가죠. 우리 나의 세무 저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갖다가 2단계 추론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내 일을 대신 해주는 단계예요. 잘못 얘기를 했네요. 요게 지금 에이전트고 그 밑에 그 추론가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 박사 논문 주제를 주면은 자기 정보,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것도 뭐 이런 정보를 인터넷 서치를 해가지고 비교 연구해서 이렇게 박사 논문을 이렇게 써주기까지 하는 그런 단계가 저기고
3단계가 에이전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거 가지고 내 대신에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4단계가 혁신가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부터는 세상에 없는 거를 자기가 연구해 가지고 자기가 발명을 하고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되면은 핵융합로를 완성할 수 있고, 또 암흑 에너지가, 지금 인간은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아마 찾아낼 겁니다. 또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힘, 이게 4가지 힘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합치려고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아마 이 AI가 완성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5단계가 되면은 이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AI끼리 이 그룹 차원에서, 말하면 현대면은 현대, 이 그룹 차원에서 지들끼리 AI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그냥 여기 이 현대 지금 누구죠? 회장이? 정의선 회장 필요 없어요. 지들끼리 다 결정해가지고 지들끼리 다 그 로봇 다 저기 하고 업령하고 차 만들어내고 로봇 만들어내고, 그러한 단계가 제5단계 조직이라고 합니다. 일에 관한 한 뭐가 필요 없어요? 인간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참 무섭죠?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없으면 인간은 뭐 해야지 되겠어요? 먹고 띵까띵까 놀고 뭐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면이 있어요. 인간이 4단계 이상이 되면은 인간과 같은 그 말하고 지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인간 뭐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 하자, 뭐 지들들이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간과 AGI 그 5단계 그 메모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인간의 뇌신경세포수는 860억 개, 이게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성인들 860억 개가 우리 뇌 속에 신경세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한 세포에서 이렇게 그 세포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돌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연결이 되는 그 돌기수가, 수상 돌기수가 약 250조 개. 그러니까 250조 개면은 2.5 곱하기 10의 10승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로 얘기하자면은, 바이트로 얘기하자면은 250 테라바이트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250 테라바이트. 근데 우리 임장로는 집에 그 메모리 몇 개가, 몇 바이트짜리 가지고 계세요? 대개 1 테라바이트 정도는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거 2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뇌가. 그런데 AGI 메모리 한계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지금 각 AI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누가 더 크게 만드느냐, 그거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연결했듯이 이 뇌 속에 그 뉴런 신경세포가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를 보고 그러면 그걸 기억을 하려고 이렇게 붙어요. 붙든지 아니면 이미 붙어 있었으면 이게 굵어집니다. 그게 인간이 메모리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예. 내가 이거를 만지면은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면은 앞전이라는 전기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해가지고 신경줄을 따라가지고 우리 이 감각, 타치 감각을 담당하는 그 뇌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뇌 속에서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이 굵어지든지 이미 연결돼 있으면은 아니면은 새로 만들든지, 예, 그런 통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250조라고 여기 얘기를 했죠. 그거를 더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제 뉴런이고 요게 축삭이라는 돌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요것들이 다른 옆에 있는 그 세포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는데 이게 꽉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 접합부가 이렇게 뭐 접시 같은 그런 접합부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 가까이 갭인데 그 사이에 전해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기 신호가 오면은 이 전해질이 전기 분해된다고 그러죠. 예, 분리됐다가 이쪽에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전기 신호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그 다음 저기에다가 세포에다가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뇌까지 오고 뇌는 또 그렇게 붙어가지고 이 메모 저기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AGI 연산 처리 속도, 인간과 AGI 연산 처리 속도, 우리가 이거는 사고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물리적 신호 전달,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 모든 전자기기는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저쪽에서 스위치를 탁 누르면은 불이 여기까지 타가지고 탁 켜진단 말이에요. 예. 또 한국에 여기에서 제가 카톡으로 착 보내버리면 한국에서 탁 받고. 인간의 신경세포는 작은 축삭 돌기를 통해서 약 100m/s 1초에 100m밖에 전달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붙어있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전기 신호로 가고 변화해서 가고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것은 KTX가 250km 대개 맥시멈 320km라고 그러는데 250km 정도로 평균 달려요. 예. KTX 속도보다도 늦어. 그리고 우리들이 운전하다가 장애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인지 반응 속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이 앞에 있으면 딱 보고서 브레이크 누를 때까지 대개 0.78초가 걸립니다. 네. 느린 이유가 바로 그런 뭐라 그럴까 조직 때문에요. 또 AGI는 전기 신호를 빛의 속도. 예. 이 전기는 빛의 속도로 도체안을 이동을 해요. 그게 빛의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가깝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동 주파수,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불에 딱 되면 여기 저기 전기 신호가 생기는데 그게 연속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기 펄스가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생기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게 1초 동안에 10번 내지 100번 생긴다고 그래요. 그 펄스가, 전기 펄스가. 그 전기 펄스가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이지아는 얼마예요? 10GHz. 그러니까는 1초에 10의 10승. 그 빠르기로 주파수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아. 인간이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할 분량을 에이지아는 단순히 몇이에요? 30점은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단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식의 전파는 우리가 인간을 학습하는데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에이지아는 어때요? 딱 드래그 해가지고 탁 누르면은 그게 다 전송이 돼가지고 그냥 와요. 근데 학습하는데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전혀 안 들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참 문제예요. 예, 에이지아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요거를 예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여기를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로버트 1번은 박스 싸기를 잘해. 정말 누구보다도 잘해. 예. 2번은 또 망치질을 귀신같이 하고, 3번은 계단 오르는데 도가 텄어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인데 이 줄넘기 너무 잘하더라고. 예. 그 타자 치는 그런 로봇, 잘 치는 로봇.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이 아주 천재적인 그런 두뇌의 과학자. 쫓아갈 사람이 없죠. 예, 물리학에서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만 개의 그 로봇이 학습한 거를 갖다가 정말 만 개가 아니라 뭐 있는 로봇이 뭐 수십만 개겠다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에 어떻게 해요? 한번 클릭하면은 여태까지 이 모든 만 개 안에 습득된 그러한 최고의 기술이 다 이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번 클릭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최고야. 이러던 그 지식이 스킬이 이제는 다 평준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클릭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제일 똑똑하던 AI가 똑같이 멍청한 비교적으로 똑같이 멍청한 AI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GI 5단계가 되면은 인류가 수만 년간 이룩한 문명을 단 며칠 만에 재구성할 수도 있다. 또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 AG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인간 모습은 로봇이죠. 인간을 위해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 관한 한 인간이 필요가 없어진다. 에너지가 거의 공짜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돈은 뭐의 척도고 뭐를 대신 저기 한다고 그래요? 일을. 근데 일이 뭐 그냥 공짜니까 돈이 가치가 공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모를 사람이 없는 유명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젊은 사람들에게 노후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벌어 저축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하려고 해도 일을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돈 벌고 저축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일론 머스크는 5년 안에 온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놀고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놀고 즐기고 영생이라는 얘기를 여기를 놓는데 이것도 생명공학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테리아를 그냥 실험실에서 그 DNA를 화학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DNA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박테리아를 만들었는데 그게 번식을 하고 다 해버려요. 네. 그거를 더 조금 확대를 하면은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저도 심장병 있잖아요. 네. 그 DNA에서 심장병을 일으키는 그 부분의 그 DNA를 잘라버리고 건강한 축구질 잘하는 누구죠? 이름이 내가 이름이. 그 사람 심장에 DNA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에서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원하지를 않고 법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 하여튼 법이고 뭐고 없는 나라잖아요.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해. 그 중국의 그 생명공학 과학자가 그 여자의 난자 속에 DNA를 이렇게 빼가지고 핵산이죠. 그걸 빼가지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 부분을 모두 싹 제거하고 건강한 DNA로 거기다 붙여버렸어요. 네. 그리고 얘를 난자 속에다가 제거된 난자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태어나게 했는데 얘가 실제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뿔이 있으니까 뿔로 사람 이렇게 저기 받고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뿔 나오는 그 부분 내 DNA를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뿔이 없는 소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거 영생 죽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거의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런데 AGI가 거기다가 힘을 보태주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지 않고 먹고 놀고 즐기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에덴, 예루살렘, 하늘 나와 뭐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네. 과연 이런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올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은 인간이 하는 이 놀라운 창조 활동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인 창조 영역에 우리 인간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죄를 진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인간이 그거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죽게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 똑같은 예인데요. 여호수아 22장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금은 그 철로 만들어진 물건들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번제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사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예.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에 손을 댄다는 그 자체는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로는 그게 5년 안에 온다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는 좀 뻥이 조금 쓴 사람이야.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지만은 아마 10년 안에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신장병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10년은 버텨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맞이하겠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지 아니않고 먹고 놀고 즐기고 영생할 수 있는 세상, 그 천국이 오기 전에 속히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확실한 증거와 표징을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들 실감 나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실감이 나요. 자세히 살피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표대 십자가만 보면서 무거운 짐 다 벗어 던지고 넘어지더라도 또 깨지더라도 전성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